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래저래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또 날씨까지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하게 또 무더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사는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으로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본의 침략과 민족적인 순환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또 사회적인 상황들 먼저 좀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야욕이 시작되는데요. 청일전쟁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청일전쟁 후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갑니다.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승전국이 되고 또 청나라에게 많은 것들을 또 뺏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던 때가 바로 이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국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화폐개혁이었습니다. 화폐개혁은 바로 경제 수탈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화폐개혁을 통해서 일본 화폐가 한국 땅에서 혼용되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분적인 봉건제들, 또 한국의 가족제도, 또 관료의 사회적 특권 등에 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천황 아래 모든 사람들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신분제를 폐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적인 봉건제, 또 관료의 특권들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명성황후 일파는 러시아와 정치적인 결탁을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명성황후 일파가 이제 축출되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필요했던 우리 명성황후 일파에서는 러시아를 정치적인 파트너로 삼고 결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사이에 이제 을미사변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일본인 불황배들을 사주해서 우리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명성황후가 거하시다가 이제 시해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 옥고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시다가 시해당한 것으로 많은 역사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소정각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는 궁궐 밖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의 시체를 불태웠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명성황후의 장례식 사진입니다. 국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전 국민이 나와서 함께 슬퍼했던 사건이 우리 을미사변과 우리 명성황후의 장례식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도 명성황후의 장례식 사진입니다. 아마 도성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슬퍼했던 그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관련자들이 붙잡히기는 했습니다. 붙잡히긴 했지만 그 관련자들이 히로시마 교도소에 수감되었지만 이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다 석방되어지게 됩니다. 뭐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관련자들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계획 속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냥 보이기 위한 것으로 교도소에 수감하고 나중에는 모두 다 석방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을미사변에 관련되었던 낭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들이 참여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한국에 이제 단발령이 선포되어집니다.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즉 상투를 자르는 그런 명령이 선포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발표되었던 우리 단발령의 문서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상투를 이제 자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는 또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라고 해서 절대 자르지 않는 그런 것이었는데 일제 단발령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상투를 자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고종 황제도 머리를 자르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최익현 등 유생들의 반발과 또 대일 감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최익현 선생은 그야말로 상투를 치느니 먼저 내복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최익현 선생인데 단발령에 대한 반발에 앞장섰던 분이 우리 최익현 선생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최익현 선생입니다. 끝까지 단발령을 거부하셨던 우리 최익현 선생이시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의 민족의 아픔을 교인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고종이 신변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왕실 도서관에서 불침번을 서면서 고종 황제를 보호했습니다. 을미사변이 벌어질 때에 고종 황제가 주무셨던 곳과 또 명성황후가 주무셨던 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는 바로 눈앞에서 본인의 와이프 또 한나라의 국모가 시해되는 사건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본인도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불침번을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서양 사람들, 특별히 또 서양 선교사님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우리 친서구 인사들이 춘생문 사건이라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궁궐의 저기 북쪽에 춘생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그 춘생문을 통해서 궁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새로운 내각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춘생문 사건입니다. 일제가 조금씩 한국에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하고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한 것이 모두 다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인사들이 고종 황제를 궁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자 계획했던 것이 바로 춘생문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경복궁의 지도의 모습인데요. 오른쪽 맨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바로 춘생문이었습니다. 춘생문. 그래서 고종 황제를 저쪽 춘생문을 통해서 궁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새로운 정부를樹立하고자 했던 것이 춘생문 사건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춘생문의 모습입니다. 춘생문 사건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도 교회는 또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일에 많이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애국 사상을 교육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윤치호 선생, 또 이승만, 또 서재필 등이 활약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왼쪽 끝에 계시는 분이 윤치호 선생의 사진이고요. 중간에 계시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서재필 박사의 젊으셨던 아마 이때 활약하셨을 때의 아주 젊으셨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 독립신문이 창간되게 되어지는데요. 독립신문은 1896년에 윤치호, 이승만, 주시경, 남궁옥 선생 등이 배제학당 교사들로 있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간된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었습니다.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이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독립신문 첫 번째 창간호의 모습입니다. 독립신문이 우리나라 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에 또 한국 사람들 일깨우는 일에 많이 수고한 것이 우리 독립신문인데요. 이 독립신문이 최초의 민간신문으로서 후일에 이제 독립협회로 발전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그 당시 독립협회를 함께 수고했던 분들의 사진인데 제일 앞쪽에 앉아 계신 가장 중간에 앉아 계신 분이 서재필 박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아마 글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수고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독립협회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 만민공동회, 아마 뭐 국사책에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민족을 일깨우고 계몽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신문이나 TV나 이런 그 언론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부족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독립협회가 이런 만민공동회, 그래서 시장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불러 모아서 민중을 일깨우고 계몽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만민공동회가 모였을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새로운 정보를 얻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지식들도 얻고 또 일깨우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바로 만민공동회였습니다. 자, 우리 독립협회가 결국은 그 간부 17명이 투옥되고 1899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승만 대통령도 투옥되게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때에 회심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승만 대통령과 또 민족의 옥중에 우리 민족주의 지도자들 함께 투옥되셨던 분들인데 아마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순환이 계속되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간파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간파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공사관을 줄여서 아관이라고 하고요. 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궁궐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 가는 것을 파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것은 고종 황제가 궁궐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하시는 사건이 바로 아간파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을미사변 이후에 우리 그 국모셨던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가 왕세자, 그 당시에 이제 순종이죠.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이 바로 아간파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우리 덕수궁에 계시다가 이제 고종의 길이라고 후에 이제 불리게 되는 요 길을 통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셔서 이쪽으로 거처를 이제 옮기시게 되는 사건이 바로 아간파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입니다. 아마 뭐 한국에 이런 건물이 잘 없었던 때겠죠. 아주 서양식 건물로 잘 지어졌는데 이쪽으로 고종 황제가 피신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러시아 공사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2층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 사진을 좀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계시는 분이 이제 고종 황제시고요. 이제 왼쪽에 계시는 소년이 이제 후에 순종이 되시는 그 당시에 이제 왕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왕세자가 궁궐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의 공사관으로 피신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아간파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공사관 건물이 없어지고 이렇게 기둥만 하나 이렇게 남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건물이 있었다 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영일 동맹,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 체결되게 되는데, 자, 1902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체결한 동맹이 바로 영일 동맹입니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일본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903년에 일본이 만주에서 러시아 군대가 철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일본의 요구를 이제 거절하게 되면서 결국은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러일 전쟁은 1904년에 일본의 여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재정권과 외교권을 갖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러시아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러일 전쟁에 패배한 후에 러시아가 점점점 몰락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공산화가 되게 되는데 그 몰락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후에 러시아는 몰락하게 되고 일본은 점점점 이제 승전국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일본의 교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런 전쟁들을 평화 전쟁으로 명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벌어진 청일 전쟁도 마찬가지고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전쟁을 정당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등 그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이런 한국을 침략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앞뒤 전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으로 이런 전쟁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은 결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죠. 국권을 상실하게 된 배경들을 보면 일본의 조선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상호 용인하게 되는 가치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가치라는 일본의 대표였고 테프라는 미국의 대표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우리는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는 필리핀을 침략하고 서로 모른 척 해주기로 밀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밀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조선에서의 특권을 인정받는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러일 전쟁 후에 이제 일본이 승전국이 되고 점점점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맺었던 조약이 바로 또 포츠머스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러시아로부터 변동반도를 받고요, 또 사할린 남반부를 할양받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사할린에 가면은 우리 고려인들, 우리 한국 동포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바로 이때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 이주 당한 분들의 후손들이겠죠. 자, 그 이후에 일본의 조선 지배와 또 영국의 인도 지배를 상호 용인하는 제2차 영일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고 영국은 인도를 침략하는데 서로 모른 척 해주기로 밀약을 맺는 것이 바로 제2차 영일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1905년에 을사조약, 지금 을사늑약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는 을사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로부미가 총독에 취임하게 되고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완용을 중심으로 어용 내각이 조직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당시에 맺어졌던 을사늑약의 조약문이고요. 참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잘 아시겠죠? 이완용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친일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완용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을사조약을 맺고 난 후에 이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앞줄 중간에 이렇게 코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그 당시에 이제 조약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박재순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5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고종 황제가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고종은 순종에게 방법은 양위, 이제 왕권을 위임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일제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던 사진이실 텐데요. 3분의 특사가 파송되게 됩니다. 왼쪽 제일 끝에 계시는 분이 이준 열사시고요. 중간에 계시는 분이 이상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이휘종, 3분의 특사가 파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고종 황제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졌던 신임장입니다. 신임장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분들이 가려고 했던 만국평화회의장의 모습입니다. 3분의 특사도 정식 초청장을 받고 헤이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방해로 인해서 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시게 됐죠. 그때의 상황을 현지 신문이 이제 보도한 자료입니다. 3분의 한국 우리 특사의 사진이 심겨져 있고요. 이 사건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난 후에 이준 열사가 사실상의 이제 의문사를 당하게 되죠. 호텔에서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 뭐 사망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는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준 열사가 묵다가 사망하셨던 호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준 열사의 평화 이렇게 뭐 박물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기념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태극기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준 열사의 사망 진단서인데요. 특별한 사실 일제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마 조사도 못했을 것 같고, 사실상의 의문사를 당한 것이 우리 이준 열사의 사망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준 열사의 묘역입니다.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국권을 빼앗긴 일을 전 세계에 알리시기 위해서 헤이거까지 이제 특사로 파견되셨다가 또 의문사 당하신 이준 열사의 묘역이고요.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고종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순종에게 아들에게 왕위를 양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고종 황제의 사망 기사입니다. 매일신보에 우리 한국신문에 실렸던 고종 황제의 사망 기사고요. 이거는 이제 외신에 실렸던 고종 황제의 사망 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또 안타까운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또 사건인데, 우리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흥 운동의 시초가 되는 운동이 바로 원산 부흥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부흥의 태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각 교회에 이제 전도회들이 설립되게 되는데요. 최초의 전도회는 1898년에 평양 판동교회에서 첫 여전도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자매님들의 헌신을 빼고는 참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또 한국교회 역사인데, 1898년에 첫 번째 여전도회가 판동교회에 설립되게 되고, 지금도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여전도회 또는 여성교회 이런 조직이 없는 교회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이런 전도회 사역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남전도회는 1900년, 역시 남자들은 늦죠. 1900년에 우리 선천읍 교회에서 첫 번째 남전도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자, 그런 도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엄청난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1900년에 이제 성전 기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지게 되고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큰 건물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1900년에 성전 기공식을 하고, 이때에 첫 번째 장로로 김종섭 장로님을 임직하게 되고요. 자, 1901년에 이제 성전을 모두 다 준공하게 됩니다. 준공하게 되고 1903년에 이제 두 번째 조사로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 되시죠? 길선주를 임명하게 됩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전도사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종섭이 장로님으로 임직이 되시고, 또 길선주라고 하는 부교역자가 또 세워지게 되는 우리 장대현 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때 새로 건축했던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했기 때문에 큰 건물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장대현 교회를 새로 짓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장대현 교회는 한국 교회에 매우 중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최초의 장로님으로 임직하신 김종섭 장로님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의 가족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 사모님과 또 자녀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산 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원산 부흥 운동의 시작은 선교사님들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그 시작은 남감리회 선교사였던 화이트 선교사님,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였던 맥컬리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기도 모임이 원산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기도 모임으로 확대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함께 또 사역하면서 동역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 기도의 모임이 커져서 원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기도 모임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모임을 하던 가운데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연합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캐나다 출신이시고요. 우리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시고 한국에 이제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 우리 하디 선교사님인데, 자, 하디 선교사님은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YMCA의 파송으로 부산에서 계시다가 1898년에 이제 원산으로 사역지를 이동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1901년까지 3년 동안이나 원산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강원도 통천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결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3년이나 사역을 했는데 결실을 얻지 못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선교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들이 아주 많이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사역의 실패감 때문에 매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강사로 이제 초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 성경 공부 및 기도의 강사로 참여하시게 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끼치러 갔던 강사가 오히려 영적인 각성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선교사님이 민족적인 우월감 또 학력에 대한 자만심을 공개적으로 회개하셨다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하디 선교사님이 캐나다 선교사에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참 살아가는 것도 참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도 민족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좋은 학교에서 또 의학을 공부하신 높은 학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글도 읽지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학력에 대한 그런 자만심도 마음속에 시작되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모임에 영적인 각성을 체험하시고 나서 이런 민족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었고, 내가 이 학력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대했다고 하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시고, 이것이 또 불이 붙어서 우리 한국교회의 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우리 사모님과 함께 찍은 아주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 한번 보셨을 텐데,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딸부잣집 하디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우리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초가 되신 분이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기념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영적인 각성을 체험하고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참석자들이 능력과 회개가 동반돼 영적 각성을 체험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부흥이지만, 부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볼 텐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부흥은 다름이 아니라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회개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개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게 됩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 곳곳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이제 초교파 선교사님이 더 큰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임에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시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임에서도 죄에 대한 강력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하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본인이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들, 또 학력에 대한 우월감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또 죄에 대한 강력한 회개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부흥회가 확산되게 되는데요.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또 직접 설립하셨던 우리 지경토 교회 부흥회에서는 전에는 몰랐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임재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경토 교회가 이렇게 지경교회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곳 교회에서 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부흥회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성의 남문교회 부흥회에서 중생의 경험과 성령의 충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부흥회가 그냥 한번 모이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디를 가든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회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도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서울 작업교회 부흥에서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부흥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산 부흥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우리 계속되는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또 평양까지 가셔서 우리 남산형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고요. 이 당시에도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본국에서 본인이 파송된 본인의 고향 땅, 뭐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이런 본국에서 결코 보지 못한 회개 역사가 있었다고 선교사님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한국 땅에서 있었던 부흥회에 얼마나 놀라운 회개 역사가 있었던지 선교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선교의 훈련을 받으시고 신학의 훈련을 받으시고 영적인 성숙도가 아주 높으신 선교사님들이 보셨을 때도 자신의 본국에서는 자신의 삶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계속된 더 깊은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다고 또 선교사님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회개의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낮을 때는 죄로 인식하지 못하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더욱더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회개의 제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더 깊은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이 계속해서 우리 남산항교회 부흥회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평양에 있었던 남산현 교회의 우리 아마 한 1930년대 정도의 우리 남산현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엄청난 또 회개와 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교회들이 모두 다 이렇게 북한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흔적도 없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우리 한국 역사, 우리 주님께서 한국에 역사하셨던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많이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이렇게 소실되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제물포에서도 집회를 하셨는데 우리 제물포의 집회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 100여 명의 성도들이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의 집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실제적인 회개들이 이때 많이 일어나는데 갈등 속에 있었던 두 여인의 공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뭐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는 뭐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겠습니다만은 두 여인이 엄청난 갈등 관계 속에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미워했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제물포 집회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거짓말하고 또 도적질을 공개로 회개한 사람도 있었고요. 자신의 간음죄를 공개 회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가든지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정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도 어디를 가든지 거룩함과 정결함을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특별히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집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도중에 옥중에 갇혀 있었던 지도자들도 이렇게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을사조약 이후에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이제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권이 빼앗겼기 때문에 뭐 독립운동을 하셨던 뭐 모든 분들이 아마 뭐 투옥되었으리라 생각될 만큼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게 되는데 투옥된 중에 이승만, 또 이상재, 유성준, 안국선 이런 분들이 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감옥 속에서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바로 이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민족적 고난의 유일한 소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한국 민족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신년 부흥회,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년 부흥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게 되는데요.
자, 1906년에 장감연합공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님들과 감리교회 선교사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장감연합공회가 결성되게 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특별히 특별 신년 부흥회 개최하기를 결의를 하고 승동교회와 정동교회에서 10일 전부터 준비기도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부흥의 역사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지역별로 특별 신년 부흥회를 개최하기로 결의를 하고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회 또 대표적인 교회인 승동교회와 정동교회에서 부흥회 10일 전부터 준비기도회로 이 신년 부흥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서 서울, 또 선천, 개성, 원산, 대구, 부산 이런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서 지역별로 신년 부흥회가 또 개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평양 주재 선교사의 연합 사경회도 개최되게 됩니다. 평양은 그 당시에 서울과 더불어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주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사경회가 있었는데요. 이 사경회에서 소년이었던 셔우드홀, 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되시죠. 셔우드홀이 이때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소원하게 되고, 또 길선주, 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죠. 길선주 목사님이 이때에 성령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셔우드홀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인데, 셔우드홀 선교사님이 1893년생이니까 아마 이때 부흥회 때에 아마 한 13살, 뭐 국민학교 고학년이나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마 요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소천하시고 또 미국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한국에 와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곳이 바로 이때 우리 평양 주재 선교사들의 연합 사경이었습니다. 우리 셔우드홀 선교사님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사진인데, 바로 이 소년이 이 부흥회를 통해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성장한 후에 다시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한국 땅에 오셔서 한국 땅에서 추방 당하시기까지 한국 땅에서 또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 셔우드홀 선교사님이시죠. 자, 이때 또 이어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황해도 재령 사경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주재 선교사님들의 연합 사경회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강사가 되셔서 사경회를 인도하시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황해도 재령에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바로 이 부흥회에 누가 참석하느냐? 우리가 잘 익히 또 귀에 많이 들어본 김익두 목사님이 이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부흥의 물길은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성령께서 불과 같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번져간다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면 그 사람에게만 성령의 불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이죠.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불은 계속해서 번져가는 것인데,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로 작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임 가운데 시작되었던 성령의 불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 한국의 교회 가운데, 또 계속해서 한국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셨던 길선주 목사님, 또 김익두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원민도 함께 이때 성령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김익두 목사님 후에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불량배였다고 하죠. 불량배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국 교회를 또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누구도 저 사람이 변화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또 한국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되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예비하는 사건이 바로 원산 부흥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작은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바꾸는 매우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원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작은 기도, 작은 모임을 통해서 시작된 성령의 불이 전국과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로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 땅 또 조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우리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